변호사님, 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환산 보증금 적용 시에 부가세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 환산보증금 적용에 따라서 상가법이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건 적용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환산보증금 적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가세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기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별 환산 보증금 이하인 계약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적용 범위라는 법률상 요건이 딱 있는데요. 상가법 2조 1항에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상가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은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기준으로는 9억이죠. 환산보증금이 9억까지만 상가법이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초적으로 그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니까 월 차임을 환산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금만 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 차임에 10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이거든요. 네. 예컨대 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다 하면은 100에다 100을 곱하면은 1억이잖아요. 네. 그럼 1억에 1억을 더하면 2억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환산보증금이 정해지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기준으로 9억이라는 거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월 차임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9억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럴 때만 이제 상가법 적용이 되는 거죠.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차임 말고도 그 외에 또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가세도 그러면 환산 보증금에 포함이 되나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가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네. 보통은 이제 부가세는 차임이랑 별도로 VAT 포함 별도를 계약하잖아요. 네. 계약서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기도 하고, 판례 태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이 당연히 이제 부담하더라도 차임과의 별도의 약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비는 어떤가요? 상가 계약은 이제 차임 말고도 또 관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관리비는 환산 보증금에 포함이 되나요? 관리비도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못 올리면 관리비를 많이 올리려고 한 유혹에 빠지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차임과 관리비는 다르기도 하거니와 법률상 근거가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법상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순수하게 월 차임에 곱하기 100 이것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 계산을 이렇게 하다가 그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일부 상가법 규정은 적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정해놓긴 했는데, 설령 환산보증금이 적용 안 돼도 임차인에게 좀 중요한 3가지 정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적용 범위 예외 규정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 못하는 거. 요게 이제 임차인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제일 중요한 3가지인데, 네. 요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해도 요 규정만큼은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또 이제 상가 임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네네.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얘기를 계속했던 이런 규정들은 그거랑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방금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 설령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이 9억이 넘는다 해도 네.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어도 임대인이 바뀌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네. 여러분 대항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항력과 항상 세트로 가는 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택임대차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 환산 보증금이 넘을 때, 초과할 때 대항력은 인정되고 예.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되나요? 원래 이제 주택은 이 2가지가 항상 세트로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은 분리가 돼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적용되는데, 네. 우선변제권은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변제권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고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와야만 적용된다. 이게 주택과 상가의 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세트로 보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법이 잘못된 건지 왜 대항력만 인정해주고 우선 변제권은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주택은 보증금이 최소 뭐 5억, 10억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전세가도 높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되거나 돈을 받으려면 최소 몇 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세에서는 보증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가는 보통 월세잖아요, 월세. 네. 상가는 월세고 보증금이 크지 않거든요. 많아도 뭐 1억 정도. 그러니까는 주택의 전세에 비해서 상가는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증금은 이제 회수하는 우선 변제권은 사실은 소액이라 떼일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달리 상가에서는 그 우선 변제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작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에 들어오는 작은 계약만 이제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냐. 네. 이건 이제 대항력과 관련돼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상가는 이제 주택과 달리 영업장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는 네. 게 중요하지, 이제 나갈 때 보증금 못 받아서 뭐 위험하다, 네.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법이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저기 어차피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예를 들어 내가 못 받아서 위험할 것 같다 하면은 네.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이 작으니까 월세가 빠지면 어차피 나갈 때 받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상가는 경매에 들어가도. 그러니까는 꼭 우선 변제권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네. 된다. 이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